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윤여민 이사와 함께 나눌 오늘의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미중 무역 합의 90일은 괜찮나? 새우 등 한국 봐야 할 섹터와 종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는 이슈일 텐데 미국장은 폭등을 했고 사실 90일 동안 유예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장기적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테고요. 미국과 중국의 이 사이에서 항상 좀 새우 등이 터지곤 했었던 우리 증시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우리 증시는 과연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오늘 상세히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사님, 시장의 이슈 움직임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어제 오후 4시부터 예. 계속해서 뉴스가 좀 쏟아졌죠. 그렇습니다. 꼭 우리나라 시장 끝나고 나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긍정적인 뉴스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100% 이상, 115% 양쪽 다 어쨌든 관세를 내린다는 것 자체. 사실은 왜 올렸나 싶을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많이 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 선물부터 시작해서 본장에서는 반응을 했습니다만 확실히 좀 다시 한번 정신을 좀 차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왜 그렇게 급속도로 어떻게 빠르게 합의를 했을까? 예. 왜냐하면 첫 만남에서 어떻게 보면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떠한 딜이 오갔는가? 그리고 왜 90일간의 유예를 주었을까? 그리고 전체적인 상호관세 틀에서 어떻게 보면 품목별로, 산업별로 어떻게 관세가 정해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러한 의문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좀 냉정한 어떤 부분으로서 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가운데 일단은 미국 시장 사실 선물부터 본장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주의 상승이 좀 좋았는데 그렇죠. 결국 이러한 어떤 이유는 무역 관세로 해서 가장 피해를 봤던 섹터들이 오히려 이제 수혜 섹터가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빅테크 하면 엔비디아라든지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경우가 사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어쨌든 관세가 내려간다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좀 시장에서는 환호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연준 이사들의 어떤 좀 발언들이 몇 명 있었는데 사실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이번 주 CPI, PPI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좀 하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땐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되게 신중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세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급진적인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협의는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수치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안심하긴 이르지 않나라는 어떤 신중론도 등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국 이번 주에 발표할 지표들이 또한 중요해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미국의 확률은 좀 많이 낮아진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와 별도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대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어제 나스닥이 한 4% 이상 급등했던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사실 너무 아쉽죠. 예. 많이 아쉽긴 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의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 중심에 아무래도 이제 정책과 정치의 테마주들의 어떤 역시. 순환매 속에서 수급 자체가 좀 제한된 상황에서 이렇게 좀 빠른 순환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수급의 쏠림 현상이 좀 나오면서 좀 가야 할 섹터들이 가지 못하는 좀 그러한 어떤 제가 볼 때는 현상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오늘 우리 증시 이 상대적으로 조용한 이유가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확실히 아직까지는 이 경계감을 완전히 풀기는 좀 어려운 형국이고 이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서도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섹터들을 좀 골라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섹터, 오늘 첫 번째는 어디부터 볼까요?
사실 좀 반도체를 좀 가지고 왔는데 반도체요. 오늘 보니까 이 조선 방산에 어떻게 보면 뒷심이 상당히 좀 강한 느낌이 좀 그러니까 있어서 시작할 때는 진짜 놀랐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어제 삼성전자가 3에서 5%씩 특히 네. 오후장에서 더 밀어 올렸거든요. 맞아요. 갑자기. 그 이유는 다른 말로 하면 조선방산의 어떤 낙폭이 심해지면서 그에 대한 수급이 삼성전자로 들어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좀 주도하는 섹터의 어떤 흐름 자체가 한 번쯤은 바뀔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선과 방산 그 대척점에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반도체 2차전지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반도체와 2차전지가 상당히 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사실 반도체는 제가 볼 때는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급등 재료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시장에서 별로 이렇게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재료들이 후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도체 섹터는 분명히 모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뉴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 예.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뉴스가 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H20이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중국산 지금 GPU를 지금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 부분에 좀 제가 볼 때는 수출 제약이 걸렸죠.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세 어떤 틀은 합의했어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품목별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그걸 기다리기보다는 자구책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H20의 좀 다운그레이드 버전으로 지금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게 예. 이제 7월 달로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GPU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HBM이 들어갈 것이고 이제 예. HBM이 아무래도 지금 선두는 SK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H20에 대한 다운그레이드 버전을 쓰게 된다고 하면 HBM보다는 GDDR이라고 하는 GDDR. 이 제품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나오고 있고 예. 물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가 GDDR7을 좀 내놓고 최신 제품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GDDR 쪽에선 삼성전자가 워낙 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좀 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 지금 시제품 테스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향으로 HBM에 대한 콘셉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GDDR 쪽에 대한 모멘텀이 생긴다고 하면 오히려 하반기에는 좀 듀얼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그러한 예상도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D램과 관련돼서 가격을 올렸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사실 급등 재료가 좀 맞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시장에선 거의 움직임이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마이크론은 이미 지금 올렸습니다. 네. D램을 올렸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D램의 가격을 올리지 않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1위 업체가 올리면 일단 다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가 보수적으로 좀 시장을 대응했었는데 기업이 올렸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D램 시장 자체가 수요가 좋다라는 식의 어떤 반증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예. 합니다. 특히 이제 DDR4 같은 경우는 고객사마다 다릅니다만 지금 가격 상승률이 거의 20%대까지 올랐고요. DDR5는 한 5%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뭐 고객사 뭐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 자리에서 두 자리 숫자를 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얘기인즉슨 지금 D램에 대한 어떤 가격이 올라가거나 최근에 수요가 올라갔던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수요단에서 좀 사재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러한 좀 의구심도 있었습니다만 네. 이렇게까지 지금 D램 자체의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그러한 의구심을 지울 수 있는 업황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다. 여기에 또 GDDR 쪽에서 어떤 엔비디아의 큰 손이 등장하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D램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어제 제가 볼 때 한 4에서 5% 정도 오른 건 거의 상한가 수준이다라는 예. 좀 생각이 들면서
반도체 쪽으로의 제가 볼 때는 매수세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볼 때는 환경은 좀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D램 공급 가격 인상, 이 가격 인상 얘기는 사실 그 업황의 반전을 피할 만한 아주 빅카드이기 때문에 실제 어제 막판에 삼성전자의 정말 폭등세가 이런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탑픽주를 한번 꼽아보도록 할 텐데요. 탑픽주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사실 이제 조금 작은 종목입니다만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DDR 쪽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키워드별로 봤을 때 뭐 CXL, 뭐 소캠 관련된 쪽과도 좀 연관이 있는 TLB를 좀 탑픽으로 좀 갖고 와봤습니다. 예. 사실 TLB 같은 경우 어제 그래도 한 10%, 13%대 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만 거의 뭐 차트를 보시면 전고점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제 급등이 뭐 제가 볼 때는 뭐 찰실현 매물 좀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주가가 너무 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TLB 같은 경우는 지금 PCB를 좀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인데 DDR5에 대한 어떤 지금 제가 볼 때는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그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D램 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여기에 따른 긍정적인 제가 볼 때는 업황을 탈 수 있는 하나의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뭐 CXL과 지금 소켄과 관련된 쪽으로 좀 같이 엮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저는 TLB 같은 좀 가볍지만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분명히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볍게 움직일 수 있고 좀 더 제가 볼 때는 상승 여력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TLB 한번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 섹터를 돌아보면서 이 가운데 TLB 탑픽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 섹터 하나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섹터는 뭔가요? 두 번째 특징 섹터는 좀 반도체와 연관이 있는 네. 전력 인프라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AA 반도체 기반이군요. 네.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1월 7일 이후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가가 한 40~50% 정도 급락을 맞았는데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딥시크의 출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과연 이런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GPU에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러한 좀 의문이 있었고 다만 AI 인프라에 대한 어떤 투자가 계속 지속된다는 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주가의 하락은 좀 과도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특히 엔비디아가 좀 급락할 때 억울하게 전력 인프라 섹터도 같이 좀 눌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엔비디아나 지금 뭐 전력 인프라 차트들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대부분 하락했다 다시 올라오는 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AI 센터 쪽에 대한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장성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예.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320조 원 정도의 규모였습니다만 2034년 그러니까 11년 후에는 1085조로 거의 약 한 3배 정도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특히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아마존 특히 이제 여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경우는 뭐 650억 달러에서 지금 1000억 달러까지 좀 상향이 합니다만 계속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투자 규모에 대한 노이즈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투자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전력 인프라 특히 이제 변압기와 관련된 수출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보게 된다고 하면 예. 작년부터 이제 어떻게 2022년부터 2023년 3년 연속으로 지금 수출세가 늘어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작년 2024년의 수출액은 2023년 대비 약 한 40% 이상 급증했다는 네. 측면에서 봤을 때 변압기 쪽에 대한 상승세는 여전히 좀 제가 볼 때는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대형 변압기 수출액은 이미 4천억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작년에 기록했던 수출세를 올해 또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년에 기록했던 예. 지금 작년 수출액이 1조 3천억인데 이미 4천억을 1분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숫자상 보더라도 한 1조 6천억이면 충분히 작년 수출액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의 노후화된 인프라는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유럽에서도 사건이 있었죠. 네. 정면 사태가 있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러다 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시장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주가의 하락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전력 인프라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좀 그러한 어떤 논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력 인프라, 뭐 사실 종목들 많은데 어떤 종목을 탑픽 주로 꼽아주실까요? 지금 오늘 보면 네. 효성중공업이 52주 신고가가 나오면서 네네. 상당히 빠르게 주가를 회복하고 있는 상황. 결국 그 종목을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뭘까라고 봤을 때 저는 LS 일렉트릭이 좀 다음 타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에리스 일렉트릭. 네, 사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이 좋고 수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네.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올해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실적에 대한 전망세가 좋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4,700억 정도가 올해 전체적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1분기에 좋지 못했던 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매출 이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가 좀 더 실적에 대한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캐파 증설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 지금 부산 사업장에 지금 이미 1,0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지금 캐파를 증설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제 나온 뉴스를 보니까 지금 국내 전기 상용차 충전 솔루션 지금 기업과 손을 잡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도 확대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예. 저는 뭐 이런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확장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전력 인프라 쪽에서 어떻게 보면 모멘텀에 좀 부자가 될 수 있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를 효성중공업을 따라갈 수 있는 제 2의 종목으로 한번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윤여민 이사와 함께 오늘 이 반도체 그리고 전력 인프라와 관련해서 살펴드렸습니다. 탑픽주로 각각 TLB, 에리스 일렉트릭까지 꼽아주셨으니까요. 이 두 종목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신 윤여민 이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타이타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 시장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의 중심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